단군 할아버지, 단군 왕검 또는 단군으로도 알려진 단군은 한국 최초의 왕국인 고조선의 전설적인 창시자입니다. 그는 천황 환인의 손자이자 신농인 환웅의 아들이었다. 전설에 따르면 단군은 기원전 2333년 아사달에 수도를 세웠다. 고조선과 단군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중국의 위지와 한국의 고기를 인용한 삼국유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후대의 역사서인 삼국사기에는 단군이나 고조선 건국에 대한 언급이 없다. 고려시대의 이승휴는 단군의 탄생과 고조선 건국에 관한 유사한 기록을 담은 제왕웅기를 저술했다. 곤람의 응제시주, 조선왕조실록 지리편 등 조선 초기 기록에서도 유사한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삼국유사는 단군의 탄생과 고조선 건국에 관한 정보의 주요 자료이다. 옛날에 환웅이라는 평민의 아들이 인간계에 내려와 인간을 구하고자 하였는데 그의 아버지는 아들의 뜻을 알아차리고 세계의 천인을 주어 인간을 다스렸다. 신의 시장으로 알려지게 된 신성한 나무 아래에 정착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환웅 천왕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바람과 비에서 농업, 건강, 정의와 같은 인간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는 세 신의 무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추종자들 중에 곰과 호랑이가 있었고 환웅은 그들을 인간으로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쑥 한 줌과 마늘 20쪽을 주면서 그것을 먹고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곰은 여자가 되는데 성공했지만 호랑이는 21일 만에 포기했다. 여자 곰은 누군가와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환웅은 그녀와 결혼하여 제단의 왕으로 알려진 단군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단군은 1500년 동안 통치한 후 평양으로 천도하고 국호를 조선으로 개명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산신이 되어 1908세까지 살았습니다. 몇 년 후 희종 때 계자가 조선의 왕이 되었다. 옛날에 환웅이라는 평민의 아들이 인간계에 내려와 인간을 구하고자 하였는데 그의 아버지는 아들의 뜻을 알아차리고 세계의 천인을 주어 인간을 다스렸다. 신의 시장으로 알려지게 된 신성한 나무 아래에 정착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환웅 천왕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바람과 비에서 농업, 건강, 정의와 같은 인간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는 세 신의 무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추종자들 중에 곰과 호랑이가 있었고 환웅은 그들을 인간으로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쑥 한 줌과 마늘 20쪽을 주면서 그것을 먹고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곰은 여자가 되는데 성공했지만 호랑이는 21일 만에 포기했다. 여자 곰은 누군가와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환웅은 그녀와 결혼하여 제단의 왕으로 알려진 단군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단군은 1500년 동안 통치한 후 평양으로 천도하고 국호를 조선으로 개명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산신이 되어 1908세까지 살았습니다. 몇 년 후 희종 때 계자가 조선의 왕이 되었다. 한국의 역사 기록에는 한국 최초의 왕국인 고조선의 시조로 여겨지는 단군의 전설적인 인물에 대한 두 가지 주요 정보 출처가 있습니다. 이 두 기록이 삼국유사와 제왕웅기이다. 13세기에 이련이 쓴 삼국유사는 단군을 천태자의 아들로 곰이 여자로 변한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 기록에 따르면 단군은 기원전 2333년 음력 10월 3일 지금의 평양 땅에 왕국을 세웠다. 반면 18세기 조선시대에 쓰여진 제왕웅기는 조금 다른 버전의 단군의 이야기를 제시한다. 이 기록에 따르면 단군은 천주 환인의 손자이자 하늘에서 내려와 나라를 다스리는 환웅의 아들이었다. 단군은 새로운 왕국을 세우는 임무를 맡았고 기원전 2333년에 고조선을 세웠습니다. 제왕웅기 역시 단군의 일생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는 공기를 인용하며 그의 이야기에 대해 부연 설명하고 있다. 이 기록에 따르면 단군의 아버지는 단군에게 세계의 위험한 봉우리가 있는 삼위 태백산 정상에 올라가 그곳 사람들을 도우라고 지시했다. 단군은 세계의 천인과 삼천 귀신을 데리고 산 기슭에 내려와 백단목으로 제단을 쌓았다. 그는 여신과 결혼하여
환웅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환웅이 고조선을 세웠고 당군이 초대 왕이 되었다. 그는 승천하기 전에 1038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두 기록이 일부 세부 사항에서 다르다는 점은 흥미롭습니다. 예를 들어 삼국유사는 당군을 묘사할 때 단자를, 제왕운기는 백단자를 쓴다. 이러한 작은 차이는 한국 역사와 신화의 복잡성과 풍부함을 보여줍니다. 한국의 전설적인 창시자 당군은 한국 최초의 왕국인 고조선을 세운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역사 기록은 고조선과 그 계승자들의 존재에 대해 서로 다른 시각을 제시한다. 삼국유사에는 고조선이 당군조선, 기자조선과 함께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중국의 고대 문헌인 위소에는 당군이 건국한 전조선과 신화 속 인물인 기자가 건립한 별도의 국가로 묘사된 한국의 유일한 왕국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당군 신화는 항몽투쟁과 같은 민족 통합이 시기에 의의를 두었다고 여겨진다. 삼국유사가 편찬된 시기이기도 하여 당군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위소에 언급된 구월산과 고구려의 아사달산을 동일시한 것도 이러한 견해를 뒷받침한다. 조선시대 세종대왕은 당군과 고구려의 시조인 동명을 위해 평양에 사당을 건립하여 한민족의 시조로서 당군의 위상을 공고히 하였다. 또한 당군의 능이 강동에 있고 구월산에 당군 환인 환궁을 모신 삼성사지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또한 백산 문화로는 중앙아시아와 한반도 사이에 문화적 종교적 연관성이 있으며 백산산맥이 이 문화의 중심이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당군과 부루는 이러한 문화적 연결의 발현이다. 결론적으로 고조선과 그 후계자들의 역사적 실존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당군 신화와 관련 신앙은 한국의 국가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한국의 전설적인 시조 당군 신화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다. 다음은 6가지 관점입니다. 첫째, 일부 학자들은 당군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신화적 인물이라고 믿는다. 그들은 초기 한국 통치자의 정통성에 대한 신화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신화가 만들어졌다고 주장한다. 둘째, 다른 사람들은 당군을 기원전 2000년경 한국의 북쪽에 살았던 실제 역사적 인물로 해석합니다. 그들은 당군이 그 지역의 여러 부족을 통일한 지도자라고 주장한다. 셋째, 당군 설화가 북방 지역의 무속신앙과 관련이 있다는 고고학적 관점이 있다. 그들은 샤머니즘의 특징이 민족이동의 결과라고 주장한다. 넷째, 일부 학자들은 당군 신화를 역사적 관점에서 접근한다. 그들은 이 신화를 태양신화와 토템신화가 결합된 삼신, 삼위일체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다섯째, 당군 신화는 지신족 여성과 천신족 남성의 혼인설화로 해석된다. 이 해석은 신화의 종교적, 정치적 기능을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학자들은 당군 신화를 고대 한국인 의식의 반영으로 본다. 그들은 신화가 농업의식, 이중초직, 태양 숭배 및 변형에 대한 믿음과 같은 초기 한국 부족의 원시적 믿음과 관행을 설명한다고 주장합니다. 결론적으로 당군 신화는 다양한 관점과 접근 방식을 반영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되어 왔다. 이러한 해석은 초기 한국 사회의 문화적, 역사적, 종교적 측면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한국의 건국 당군 신화는 학자들 사이에서 많은 논쟁거리가 되어왔다. 신화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해석이 있으며 각각 이야기의 다른 측면을 강조합니다. 한 해석은 신화의 사회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에 묘사된 사회와 그것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집단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해석은 고구려 족보가 한족 지유의 전설에 영향을 받아 혼란을 일으켜 위만조선을 당군조선으로 대체한 것으로 해석된다. 신화의 또 다른 해석은 당군을 중심에 두고 곰의 후손이라고 하는 여신 웅녀의 존재를 강조한다. 이것은 곰을 숭배하고 곰의 후손이라고 믿는 동북아시아의 고아시아 사람들의 믿음과 신화를 연결합니다. 나아가 고아시아 문화의 샤머니즘의 종교적 요소를 당군 신화의 종교적 요소와 비교함으로써 당군의 사당은 물론이고 최고 무당인 택리의 개념과 세계수의 개념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당군 신화와 관련이 있으며 고아시아 문화의
맥락에서 이해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우리 신석기 문화가 시베리아 지역과 관련이 있고 후석기 문화가 후석기 아시아인의 소관이었다는 점은 단군 신화의 시간성이 후석기 시대와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더욱이 이러한 사실은 우리의 청동기 문화가 알타이족에 의해 주도되었고 그 출현이 이른바 치유조선으로 변모하는 시기에 겹쳤다는 인식과 맞물려 우리가 전환점을 주목해야 함을 시사한다. 이 전환이 결론적으로 단군 신화는 동북아시아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만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복잡하고 중층적인 이야기이다. 그것은 그것을 만든 사람들의 신념, 가치 및 사회 구조를 반영하며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한국 문화와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단군이 고조선을 건국한 것은 중국의 요새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최근에는 청동기 시대 문화인 연영성 봉오문화 하가전하층 문화가 단군의 고조선 건국과 관련이 있다는 설이 있으나 이 문화와 한국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미약하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단군 신화에 대한 해석도 다양하다. 1단계에서는 시족 사회에서 단순한 시족 토템이 등장했고 2단계에서는 단군이 군민주의적 단계이자 무신론자로 등장했으며 3단계에서는 단군이 건국 후 고구려의 왕으로 등장했다. 클래스 기반 상태. 그러나 이러한 해석에는 추가 검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단군과 관련된 문헌에 대한 견해가 다른데 일부에서는 불교 경전으로 여겨지는 삼국유사와 같은 문헌의 해석을 바탕으로 고조선의 역사가 47대 왕까지의 실사였다고 강조하기도 한다. 텍스트와 유교 텍스트로 간주되는 제왕 운기, 반면에 규원상어와 환단고기는 도교의 경전으로 간주된다. 단군의 전설적 인물에 대한 인식은 시대에 따라 변화해 왔으며 크게 4단계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 단계는 고대 한국 왕국인 고조선의 시조로서 단군에 대한 인식을 말한다. 두 번째 단계는 고조선이 멸망한 이후부터 고려 13세기 중반까지의 기간으로 단군이 한반도 서북부 지역의 지역신으로 여겨졌다. 세 번째 단계는 13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까지 단군이 한민족의 초대 왕이자 시조로 숭배되는 시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계는 20세기 초반부터 현재까지 단군을 한민족의 신화적 조상으로 인식하는 것이 특징이다. 신화가 반드시 역사적으로 정확할 필요는 없지만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신화의 의미는 해당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단군 신화를 건국의 역사적 사실로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군 신화는 위기에 처한 우리 민족을 결집시키는 힘이 되었고 앞으로도 그 가치와 의미를 지닐 것이다. 단군 숭배는 대종교로 알려진 종교로 발전했습니다. 개천절은 원래 이 종교에서 행하던 제사였지만 해방 이후에는 국경일이 되었습니다. 신화적인 고조선 건국 때부터 연도를 세는 단기력의 사용은 고려 말 학자인 보백문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다. 기원전 2333년은 유리왕 즉위 후 25년 만에 고조선 건국을 세는 조선시대 백과사전인 동국통감에 근거한 단기력의 원년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1962년 단기력의 사용이 중단되어 현재는 우리나라에서만 달력을 사용하고 있다.